안녕하세요. 작가 김세입니다. 오늘은 댄 애니얼리 교수님 부의 감각을 가지고 왔어요. 이분이 되게 유명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상식밖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신데요. 경영학 박사도 있고 인지심리학 박사도 있고 행동경제학 분야에서는 되게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MIT 미디어랩 경영대학원에서도 강의를 하시고 보스턴 연방준비연구원도 하시고 아무튼 이분이 엄청 열심히 쓰셨어요, 책을. 그래서 두께도 되게 두껍고 안에 사례도 되게 많고 그런데 읽어보시면 아, 심리 상태가 이렇구나, 사람의. 그러면 이 심리 상태를 이런 식으로 내가 조금 이해하고 그 쉽게 빠지는 함정들을 피해 나가면 좋겠구나라는 느낌을 가지시게 될 것 같아요. 네, 382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저축을 좀 해야 되잖아요. 미래에 우리가 수명이 늘어나고 그러면. 근데 나는 그냥 오늘을 살고 싶어. 굳이 저축하고 싶지 않아 라는 느낌을 다들 가지실 거예요. 왜냐면 너무 먼 훗날의 나처럼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긴 난데 너무 낯설은 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나랑 대화를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나랑 대화를 하거나 나한테 편지를 쓴다는 거죠. 내가 60살의 나는 뭐가 필요할까? 뭘 바랄까? 어떤 거에 제일 큰 기쁨을 느낄까? 만약에 제일 후회하는 게 있다면 뭘 제일 후회할까? 70살의 나는 내가 뭘 필요할까? 뭘 바랄까? 내가 어떨 때 정말 기쁠까? 제일 후회하는 건 뭘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100살의 저라고 한다면 저는 제가 필요로 하는 건 네, 그 자식들 커가는 모습 보고 싶고 그런 것 보고 싶으니까 핸드폰이나 그런 영상 통화할 수 있는 매체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그림을 계속 그릴 거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들, 네, 컴퓨터랑 이런 것들, 그다음에 붓하고 물감하고 이런 종류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전시장도 하나 필요하고, 따뜻한 물속에서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운동할 수 있는 기구가 그때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바라는 거는, 제가 재단을 만들어서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아동 노예로 살고 있는 성노예나 아니면 임금 착취, 노동 착취를 당하는 그런 친구들을 되게 많이 돕고 싶은데, 그 아이들이 되게 그 나라의 리더들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되게 많이 바랄 것 같고, 또 커다란 기쁨을 느끼는 건 그 사람들이 이제 상처받은 사람에서 치유자로 거듭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전에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자꾸 더 많이 돌봐주고 그런 사람들을 서포트할 수 있도록 사랑을 온 세상에 보내도록 하는 거,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 되게 큰 기쁨을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작품들, 온 세상에 제 작품들이 아마 쫙 깔려 있을 텐데 그걸 보면서 되게 기쁠 것 같고, 가장 후회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건강 관리, 좀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좋은 걸 먹고 잘 쉬고 건강 관리를 했으면 좋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때 되면 아무래도 몸이 약간 불편하고 이러니까 아, 젊은 날에 좀 더 많은 일을 해야 됐고 젊은 날에 몸을 조금 더 잘 보호해야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30대 후반이 되고 아기가 셋이 생기니까 20대 때 내가 너무 몸 관리를 하지 않고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나 자신의 생명력을 너무 약하게 하고 있었구나라는 후회가 들더라고요. 근데 이때도 아마 생각해보면 아, 그때 내가 조금 더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썼다면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렇게 내가 미래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내 생각이 바뀌어요. 내가 오늘은 수영장에 안 갔거든요. 근데 아, 내일은 수영장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어떤 유혹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유혹에 좀 더 강력한 의지로 아니야, 나는 내 미래의 나를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나를 조금 더 강하게 훈련시킬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네. 미래에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멋진 호텔을 예약을 하고 숙박비를 미리 계산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체크인을 하고
나가려고 그럴 때, 손님, 이거 다 계산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계산했어요? 그러면, 네, 30대, 손님의 젊은 당신이 이미 계산을 끝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전화할 수 있다면 100살의 제가 30대의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이렇게 말하겠죠. 어머, 젊은 나야. 너 정말 멋있다. 내가 이렇게 멋진 호텔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배려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네가 나한테 이걸 선물해주니까 내가 너무 행복해. 라고 말을 하겠죠.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좋아서 별표를 이렇게 많이 해놨었어요. 보이시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퇴직연금을 딱 오픈을 했는데 그 안에 5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와, 5억이 들어있네? 젊은 날의 나야? 고마워. 네가 열심히 그때부터 꾸준히 돈을 모은 덕분에 내가 연금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게 됐어. 여기저기 아프고 많이 다녀야 되는데 너 덕분에 너무 편안한 시간을 보내. 걱정 없이 고마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미래 자아와 이렇게 대화를 자꾸 나누면서 오늘의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진취적인 방향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열구경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달력의 특정 날짜를 지정할 때 자신을 보다 구체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20년 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2038년 요렇게 2038년 뭐 7월 며칠 요렇게 할 때 내가 저축을 더 많이 해야겠다. 요 날짜에 맞춰서 내가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실행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간단한 변화만으로도요. 정말 미래를 한층 더 생생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친숙하게 만들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거를 누가 많이 쓰냐면 연금 적금을 담당하는 인사부 직원이나 채무 상담자들이 사람들한테 저축을 많이 하셔야 돼요 라고 할 때 이렇게 상상하는 기법을 이용하면은 사람들이 더 결정을 잘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기술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컴퓨터로 내가 나이 든 모습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저축한다고 해요. 네. 내가 나이 들고 좀 몸이 불편한 모습을 떠올리면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그 사람 생활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예전에 어디였더라? 그 프로그램 중에서 제시랑 엄마가 나온 거를 봤는데 둘 다 몇십 년 후로 얼굴을 분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얼굴을 둘이 서로 봤는데 보자마자 막 울더라고요. 엄마 왜 이렇게 늙었어? 그래서 야 너도 장난 아니게 늙었다 이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걸 봤는데 그런 경험을 직간접적이라도 해본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다 와닿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우, 연민의 감정이 느껴지네. 이렇게 내가 많이 늙는구나. 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많이 늙는구나. 그럼 내가 이런 거를 오늘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연민의 감정을 느낀다 해서 저는 부모님에 대한 어떤 원망이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왜 부모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해주시지 못하시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가 사업이 어려워지고 난 다음에. 근데 그 마음을 제가 바꾸게 된 게, 우리 아빠가 70살, 80살, 90살, 100살이 됐을 때, 엄마 아빠에게는 보살핌이 필요하다. 내가 엄마 아빠를 도와줘야겠다. 내가 그때는 몇 살이 되니까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여러분 가족 구성원 중에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돈을 모은다거나 어떤 사랑하는 마음을 낸다거나 하는 게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80살 모습, 90살 모습을 한번 상상하면서 이 사람한테는 보살핌이 필요하구나. 이 사람에게는 보살핌이 필요하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거를 생각하면서 분노도 정말 많이 사그라들고 사실은 분노할 게 없었는데 제가 혼자
부모님은 이래야만 해 라는 틀을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 엄마 아빠를 끼워 맞추면서 그거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실망하고 분노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의미가 다 없는 거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네. 그렇게 해서 미래의 내 모습을 자꾸 바라본다면 내 모습도 그렇고 내 가족들도 그렇고 내가 좀 돈을 저축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대요. 그런 다음에 나를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바라보면 내가 조금 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겠구나. 내가 운동을 소홀히 했네. 운동을 좀 해야겠구나. 그 다음에 얼굴이 왜 이렇게 쪼글쪼글해. 나 오늘 보습제를 좀 얼굴에 많이 바르고 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공감하죠. 이게 100% 모든 인류에게 다 적용되는 말인 것 같아. 여기 나온 내용이. 네. 그래서 미래의 자아를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급여 명세서나 신용카드에 내가 늙은 모습을 붙여놓으면 효과가 너무 좋대요. 내가 약간 나이 든 모습을 어플이나 이런 걸 이렇게 나이 들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얼굴에 딱 붙여놨을 때 내가 절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효과가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바라는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감정을 가까이 느끼기 위해서 시각화 자료를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내가 늙은 날에 하이킹을 한다거나 휴가를 한다던가 휴가로 어디를 갔다던가 손자들과 즐거운 놀이를 한다던가 올림픽에 뭐 100살 사이클 경기 분야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모습을 그릴 수도 있고 대통령 연설을 듣는다거나 혹은 우주 왕복성에 탑승했다거나 이런 사진들을 그냥 이렇게 붙여놓으면 또 조금 더 내 미래의 모습이 조금 더 와닿게 느껴질 수가 있대요. 네, 저는 이걸 이렇게 쳐놓고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완벽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어. 완벽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어. 물론 내가 꿈꾸는 것만큼 완벽하게 될지 모르지만 서울대 이렇게 붙여놓은 사람들은 인서울이라도 가잖아요. 하버드 이렇게 붙여놓은 사람들은 서울대 가는 것처럼 조금 더 완벽하게 꿈꾸고 완벽하게 준비해놨을 때 그거 밤만 돼도 행복하더라고요. 네. 여기 보면 자동적인 저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사람들은 지금 되게 자동 지출 시스템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489페이지예요. 자동 지출 시스템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자동 저축을 한번 선택을 해보면 좋대요. 그래서 나는 자동 저축을 한다라고 저는 확언을 해놨어요. 나는 자동 저축을 한다. 그래서 이게 돈이 저절로 빠져나가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돈을 쓸 때요,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뭉탱이로 넣어놓잖아요. 그럼 그 돈은 그냥 다 없어진대요. 근데 그거를 분류를 해놓는 거예요. 이거는 뭐 집안 대소사, 이건 병원비, 이거는 뭐 교육비, 뭐 이런 식으로 다 분류를 돈을 해놓잖아요, 현금을. 그러면 딱 그 목적에 맞춰서 조금 더 덜 쓰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봉투에요, 정말 효과 있는 게 뭐냐면요. 내 딸이나 내 아들 이름? 을 적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지출을 훨씬 더 적게 할 수 있었대요. 지출은 훨씬 적게 하는데 저축은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돈을 자꾸 쓰는 것 같아. 나는 아직 근데 결혼 안 했지? 그럼 내 미래의 아들 이름을 그냥 적어 놓는 거예요. 뭐 누구 이렇게 적어 놓으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고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되게 고약하고 잔인하지만 정말 효과적인 방법. 아이들에게 끝내주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지혜 중에 하나죠. 네. 그다음 이런 게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데 내가 오늘은 약간 희생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이거를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때는 대체 보상이 필요하대요. 대체 보상. 이게 뭐냐? 아주 작은 보상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미래의 보상이 올 거를 다른 종류로 현재 내가 작게라도 보상을 대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뭔가 제가 작업을 할 때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쓰거나 할 때 이게 정말 엉덩이 싸움이거든요. 자꾸 들락날락거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끝장을 봐야 되거든요. 한번 시작을 하면. 근데 한번 시작을 해서 끝장을 보려고 할 때 요즘에도 그럴 때 있어요. 이렇게 핑 돌고 어지러운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쉬어요. 햇빛이 가득한 곳에서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나? 갑자기 꼬마 자동차 봉봉 생각나는데, 꽃이 너무 보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조금 쉬었다가 이제 꽃이 있는 곳에 가서 꽃을 좀 바라보고, 아니면은 정 못 보면 저는 꽃 사진이나 꽃 영상이라도 보거든요. 네, 그게 그냥 좋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큰 보상이 돼요. 아까는 뭘 했냐면 밖에 나가서 너무 더운데 집에 물이 너무 뜨거운 물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정수기를 안 쓰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포카리 스웨트를 시원한 걸 하나 사갖고 와서 아까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마시는데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와갖고 할 일 다 끝냈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체 보상을 동원하는 거예요. 댄이라는 사람의 예시가 나오는데 393페이지예요.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있을 때 C형 간염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약 치료를 하기로 했는데요. 고약한 주사가 있었는데 1년 6개월 동안 맞아야 됐고, 한 번 맞을 때마다 밤새 몸이 덜덜 떨리고 열이 나고 토하고 엄청난 부작용이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1년 6개월 동안 받으면 30년 뒤에 내가 강경변에 걸릴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이 주사를 맞을 때마다 밤새 몸을 덜덜 떨고 열이 나고 토하고 이러면서 몸부림쳤던 거죠. 미래의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현재 희생해야 된다는 거를 보여주는 아주 명쾌하고 극단적인 사례인데요. 댄이 1년 6개월 동안 이 치료를 다 받을 수 있었대요. 어떻게 받았냐? 근데 이 치료를 받겠다고 한 사람 중에서 이거를 다 받은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대. 나머지는 다 포기한 거예요, 중간에. 받지 않겠다고. 그냥 이렇게 살다 죽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성공한 거죠. 근데 왜 성공했을까? 이 사람이 슈퍼맨이야? 혹은 덜 아팠어? 혹은 더 우월한 인간이었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대체 보상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대체 보상을 했냐면, 치료를 받을 때마다 영화를 봤대요. 집에서 주사를 놓은 다음에 바로 주사제의 부작용이 밀려오기 전에 영화를 틀어놓고 영화를 보면서 영화가 주는 어떤 즐거움에 집중하려고 애썼다는 거죠. 내가 나중을 대비해서 오늘 희생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냥 미래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내가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 소박한 것을 가지고 와서, 제가 꽃향기나 꽃 사진을 보면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출을 보다 현명하게 하고 더 자주 저축하도록 하려면 이런 대체 보상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이들, 미래의 내 아들이나 딸 이름을 적어 놓는 거, 그것도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동 지출에서 나는 자동 저축을 한다라고 계속 선포하는 것도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지출을 보다 현명하게 하고 더 자주 저축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다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댄 애니얼리 부의 감각이라는 책 함께 했고요. 읽으면 매우 똑똑해지는 느낌을 준다라는 여기 평이 있는데,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긴 해요. 근데 책을 좀 많이 보셨던 분들, 그 다음에 논문이나 약간 복잡한 내용도 잘 읽어보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도전해보시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 영상은 청림출판사와 함께 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리치서클 아카데미에서 네이버 카페에서 만나요. 팬미팅은 7월 27일이고요. 네, 한 350분 정도 신청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날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만든 머그컵도 그날 판매하니까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